현수가 6시야. 알았어. 알았으면 빨딱 일어나. 아침마다 이게 뭐야? 일어날 자신 없으면 깨워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지금 알았다잖아. 10만 더 줄 테니까 내버려둬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봐. 이번은 궁전 전적으로 김 부장한테 맡긴다고 했었잖아. 이불 37cm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저 말이야 김 부장 곧장 호텔로 가가지고 미스터 로빈스 아침 메뉴 가지고 말이야 회사로 데려오도록 해요. 정 차장? 나요. 어젯밤 어떻게 됐어? 이 사람아 일이 그렇게 잘 됐으면 그렇다고 전화도 한번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중요회 때 보고를 하지. 여하튼 수고했어. 저 이번 일은 말이야 납품이 끝날 때까지 저 정 차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해요. 오케이. 그럼 저 이따 회사에서 상세히 얘기합시다. 엄마! 뭐야? 깨우지도 않고. 아니 얘가? 아니 내가 늘 언제 안 깨워줬니? 깨우는 척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깨울 바엔 눈이 번쩍 뜨도록 못 해줘요? 자고 깨는 건 정신력이야.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어허, 그거 하루 이틀 다니고 왜 그래? 그거 깨워주려면 말이야 확실히 깨워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러 손을 떼든가 할 일이지. 당신은 쟤 하는 거 보고도 느낀 점이 없어요? 아니 그럼 나더러 아이 가정교육까지 맡으라는 거요? 당신은 우선순위가 죄다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턱턱 털어서 딸 하나 있는 거 제대로 못 다스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사상마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어허, 이 사람 또 이거 왜 이러나? 그거 잘 다독거려가지고 학교부터 빨리 보낼 일이지. 당신 오늘 좀 일찍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현숙이도 엉망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슨 결단을 좀 내도록 해야 되겠어요. 대체 당신 왜 사는 거죠? 난 또 뭐죠? 당신 속옷이나 챙겨주고 온라인으로 월급이나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알았어. 오늘 저 일찍 들어올 테니까 연근에 한 마리 푹 구우라고.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아요. 아니 너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갈 거니? 그러라고 안 껴준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도시락 줘요 빨리. 얘가 정말 맨날 이 모양이잖아. 너 곤이 자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못 깨우겠더라. 그런 별명 이젠 지겹지도 않아요? 알았어.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깨워줄 테니까 우선 밥 먹고 가. 응? 도시락이나 빨리 줘요. 학교 가서 숙제 맞아야 한단 말이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응? 얘! 너 학교 가지 마. 어? 너 같은 애는 한자 더 배우면 그만큼 더 나쁘게 써먹을 아이야.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버지 있을 때 무슨 결판을 내야 되겠어 너. 응? 왜 그래요? 학교 늦겠는데 가방 줘요 빨리. 너 같은 딸! 안 낳은 셈 치면 돼! 저 바쁘다 전화해서 미안해. 뭘 좀 물어보려고 말이야. 그쪽에선 그 환율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야 완전히 환율에 목을 매단 장사가 되나서 말이야. 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 안 드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여보, 나 저 우유 한 잔 주구려. 우유는 꼭 현관에서 가방 들고 마셔야 맛인가요? 앉으세요. 아니 당신 요즘 부쩍 왜 이래? 잘못된 건 하나하나씩 바로잡자는 거예요. 당신 요즘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든 적 있어요? 여보, 사정이 그렇게 한다는 걸 어떡하나.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지, 안 그래? 이해를 하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여하튼 한술 뜨세요. 식사하세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그거 보나마나 미스터 강일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내려갈 거야. 도대체 당신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이 사람 오늘따라 왜 이래?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이때 아니면 당신하고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요.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직장 나 달갑지 않아요. 그 철딱서니 없는 소리 집어쳐.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지. 그 남편 출퇴근 시간 아주 불평불만이야. 누군 뭐 늦잠 자기 싫어서 이 새벽부터 설치는 줄 알아? 다녀올 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떤 일로 집에 일찍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집안일 때문에 회사 업무에 차질 비는 데서 이건 말이 되는 소리야. 아, 김 부장 바꿔. 아니 그 친구가 왜 그래? 너 차장 안 시켜준다고 사보타지 하는 거야? 아, 여름마다 그 없어. 저 오늘 중으로 저 수습하라고 해. 아, 누군 집에 일찍 들어갈 줄 몰라서 새벽까지 기생 노릇하는 줄 알아? 이거 언제까지 끝낼 수 있나? 저 아무래도 일주일은. 좋아, 해봐. 이 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이야. 집가당 나한테 보고라고. 네. 감사합니다. 영업 상무님 전화입니다. 네, 줍니다. 아, 그건 저 영업 3부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네. 아, 제가 저 제일의 한주머님을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금명한 매듭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업 3부장. 영업 상부장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제일의 한전머니가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집가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그 확인할 때마다 잘 돼간다 잘 돼간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 올라올 것도 없어요. 저 내가 직접 말이야 제일의 한전머니 만나볼 테니까 저녁 시간 약속을 받아내. 이 친구야, 장소와 시간은 칼자리 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예의 아니야? 누구세요? 나예요, 사장님. 좀 늦었네. 네,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요. 아유, 우선 커피부터 한 잔 마실까? 네, 사모님. 이게 뭐지? 약이에요. 야? 살모사예요. 토종꿀에다가 인삼가루 그리고 살모사 생으로 말려 빵가루를 절인 건데요. 남자한테는 이거 당할 약이 없대요. 돈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사모님께서 저희들한테 잘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거야 뭐. 귀한 약인가 본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지어다 주는 거지? 아이, 아이, 사모님도 웃고 사시라는 거죠 뭐. 광속의 금송아지가 12마리면 뭐예요. 아직 한창 나이신데 아기자기하고 정답게 사는 게 제일이죠. 아니, 살모사만 먹으면 아기자기하게 정답게 사라진대? 아니, 그보다도 내가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여자라 보여? 아이, 사모님도 더 재미있게 사시라는 거죠. 저 커피 끓일 테니까 빨래거리나 내놓으세요. 오랜만이다. 야, 이제 오래간만인 건 좋은데 너하고 밥 한 끼 먹기 뭐 이렇게 힘이 드냐? 이해해라. 이게 월급자이든 말이야 점심시간에 더 바빠요. 사무적으로 안 되는 일은 점심 먹으면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요정에서 푸냐? 매일 마셔야 돼. 판매 목표량을 초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몸으로 뛰어야 돼. 야,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첫째는 건강이야. 너 내 사촌형 알지? 기호형 말이야. 참.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회사 그만둔 줄 소문 내 들었는데. 말 마라. 그 사장 자리 내놓고 나니까 아주 경로당에 애를 그리지. 거기다가 마누라는 보따리 싸버렸지.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기업체 별자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배가 망신하는 경우. 아줌마도 한 잔 가져와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서 한 잔씩 마셔버릇하니까 집에 가서도 커피 생각이 나서요. 그럼 한 통 가져가지 뭘. 아이, 커피를 어떻게 파출분을 하고 다니는 처지에. 그런 소리 말아요. 나도 그 나이 땐 커피값 줄이고 택시 한 번 타는데 몇 번이나 망설이던 사람이에요. 절약해서 저축하는 사람이야 재미나 있어. 아, 여기 앉아요. 빨래는 내일 해도 되니까. 얘기해봐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만들어다 줄 생각을 했지? 왜요? 불쾌하세요? 글쎄,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전 제가 너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고맙긴 하지만 단지 난 저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뻔하죠 뭐. 경쟁이 심한 대기업체에 다니는 남자들은 너무 일에 많이 시달리는 통에.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게 된다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 뭐 꼭히 그래서라기보다요. 저 그냥 몸에 좋다니까 부탁했던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남의 비밀 엿본지 어떻게 다스리지? 저희 친정아버지 말씀이요. 우선 약주부터 끊으시래요. 그래야 약효를 보신다고요. 야, 사업 얘기는 이제 이걸로 끝냅시다. 장사수와는 아무래도 내가 한 수 아래인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걸로 겨루어 볼까? 이게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죠. 다른 거라면은 힘자랑입니까? 아니 이 늙은이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그거 상종 못할 사람이로군 그래. 좋아요. 어디 먼저 한번 보여봐요. 어느 정도인지 보고 나도 출전을 할 테니까. 아이고 이 저 힘자랑이라면은 포기를 하시죠. 제 별명이 말입니다. 인간지게차입니다. 딱 걸어서 들어 올렸다 하면은 이런 아이들 말이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틀렸어. 자고로 입심 좋은 사람 치고 제굴실 옳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관두고 우선 자 술이나 마십시다. 야, 예. 자자, 딱. 아유. 예, 현수가. 왜 그래? 책상 앞에서 졸지 말고 졸리면 침대 가서 들어누워.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무슨 공부를 하니? 괜히 참견이야. 난 그래야 공부가 된단 말이야. 일찍 자. 내일 아침에 또 엄마 속 뒤집어 놓을 궁리하지 말고. 깨워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엄마는 먼저 자요.
여보, 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타고난 재능도 없는 놈이요.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뛰어야 해요. 모두 우리들의 장래를 위한 일이니 당신이 잘 참아줘야겠어. 예, 넌 성경도 안 읽었니? 하나님께서 여자에겐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겐 땀 흘려 일할 의무를 주셨다고 했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남자의 당연한 의무야. 그 의무 다 하면서도 남편 노릇 똑똑히 하는 사람들 세고 셌으니까 그 당차는 변명 집어치우라고 그래. 사모님, 부부관계도 일종의 전쟁이래요. 선전포고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나라가 있어야 전쟁이 붙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모님은 너무 평화주의자신 것 같아요. 당신이세요? 네. 나 저 꿀물 한 그릇 타줘. 그 사이 씻으세요. 얼른 타올게. 영업 2부장 오라고 해요. 네, 이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지금 지하다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바쁘세요? 조금. 웬일이야? 그냥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당신하고 밥이나 한 끼 먹었으면 했어요. 그럼 그 주말에도 하고 나오지 않겠어? 이거 오늘 중요한 일로 점심 약속이 되는데 어떡하나? 뭐 별로 기대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어때요? 당신 지금 얘기할 시간 있어요? 여보,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못 돼.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었잖아. 당신 대체 누굴 위해서 바쁜 거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도 다 나 혼자 맡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이거 회사까지 나오면 어떡해. 집안일은 집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당신한테 토요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고 눈 뜨면 뛰쳐나가기 바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 우리 언제 한번 조용히 시간 내서 얘기를 해봅시다. 조용히 시간 내서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내 얘기는 간단해요.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 견딜 수 없으니까 당신 일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세요. 여보, 나 혼자 좋아서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줄 알아? 이게 다 당신은 걸핏하면 우리들 노후를 덜먹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성취욕 때문에 가정을 외면하고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로 처자식을 위한다면 지금 여기서 당장 사표를 쓰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한테 조그만 사업지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보, 개인 사업하면 더 바빠. 그리고 남자가 이 직장 생활하는 건 말이야. 바쁘지 않은 사업도 얼마든지 있어요. 글쎄 수입이 전부는 절대로 아니야. 남자에게는. 성공과 출세. 결국 자기 실현욕이라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린 뭐죠? 서로 사는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의 타인이란 말인가요? 타인? 그렇잖아요. 당신은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난 당신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서성거리며 사는 사람.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아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내 남편, 우리 현숙의 아버지. 난 당신이 평사원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도 한때는 당신이 부장 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이사 되라고 전무부인, 부사장 부인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가족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부부는 더욱 아니고요. 여보, 우리 돈도 있잖아요. 20년 동안 보험 넣고 적금보험 모은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꼴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요. 여보, 그건 말이요. 박 이사님, 전화 받으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일 다 보셨어? 야, 이건 미안하다. 친구란 게 원래 이런 거 아니냐? 야, 아무리 친구지만 임마. 지금이 몇 시냐? 어? 11시다 11시. 야, 이 서둘러서 빠져나온 게 이래. 됐어. 그래. 일은 다 끝났니? 언제 내려갈 거야? 너 이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마누라가 아무 소리 안 해? 맨날 죄인이지 뭐. 현숙이니? 네,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늦었니?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전화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친구 오빠한테서 수학 특별지도 좀 받는다고. 참 그랬지? 뭐 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도 뭘 좀 먹도록 하자. 엄마도 여태 저녁 안 먹었어. 생각 없어요. 혼자 드세요. 야, 너 그걸 지금 고민이라고 하고 앉아있니? 어? 아, 마누라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장 다 때려집어 치우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과손하고 사는 줄 아니? 그거 직장 생활이라는 거 해보니까 말이야, 아주 사람 진을 빼는 거더라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려서 파김치가 돼서 흐느적 해서 집에 돌아오면 밥 숟갈 놓기가 무섭게 잠밖에 도자. 아, 그런 남편 하늘처럼 받들고 살 여자가 어딨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야, 그렇다고 그럼 여자 때문에 남자 인생을 뒤집어 엎어? 집 구석이 변하려면 덜이 없지. 아니면은 전륜한 정력가가 되든가. 여하튼 이 여자라는 게 골치 아픈 존재야. 아이고, 이거 철딱서니 없는 소리. 예? 야, 임마, 너 여자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래? 어?
영웅 허울도 여자가 만들고 바보 천치도 여자가 만들어. 근데 여자 하나 다독거려가면서 살 능력 떠는 놈이 무슨 입 있다고 말이 많아.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어떤 놈이냐? 어? 하루 세끼 끼니 걱정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쌍방울 두 쪽 달랑 차고 서울 올라온 놈 아니냐? 막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거? 소위 무산 계급에서 몸을 일으켜 고학으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문제야. 그게 바로 너야. 야야 시끄러. 야 술이나 마시. 너 같은 놈은 애초에 결혼 같은 것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라곤 진급하고 출세뿐인 너한테 시집온 여자. 그 여자가 뭐냐? 어? 네 출세 그늘에서 노랗게 떡립져가는 한 포기 식물? 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거야. 여자가 참고 견뎌야지. 아 그렇다고 나 혼자만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야. 요즘 여자들한텐 그런 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출세한 남편이 안겨주는 물질적인 풍요는 줄기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그 노력과 시간은 인정해주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건 정신 박약자한테나 가능한 발상이야. 신문 좀 봐, 신문 좀 봐. 그리고 저 주간지도 좀 보고. 어? 남편은 출세하고 돈 버느라고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여자는 욕구 불만 때문에 제비를 키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 가난한 남자의 아내는 웃고 살고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이유 그걸 모르고는 아무리 돈 벌어봤자 죽 써서 개 주는 꼴 된다고. 아버지세요? 아 너 여태 공부했냐? 네. 엄마 주무시냐? 글쎄요.
여보, 미안해. 막 나오려는데 전무님이 부르셔서 말이야. 괜찮아요. 1시간 정도인데요. 뭐. 우선 커피부터 한잔 하고. 당신 오늘 일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회사 일은 김 부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봐요. 아주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전무님. 일 없어요. 박 이사한테 가서 모든 걸 없었던 걸로 하잔다더라고 하세요. 전무님. 여보, 우리 현숙이가 꼈더라면 더 좋았겠지. 다음에 데려오죠 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여보, 여기 자주 오는 데예요? 손님 접대할 땐.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뭔가 기다리면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그렇게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남편이 쉰떡 굴리듯 하는데 재밌을 건덕지가 어딨죠? 당신 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내마저 못 들어볼 정도라면은 내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나?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도 물러앉으면 자기 가족뿐이에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살 조치고 이렇게 일찍 나온 거 아니오? 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오붓하게 지내봅시다. 자, 위하여.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저로서도 전혀. 왜 이사가 나가기로 된 자리에 김 부장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10억이 넘는 거래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아서 이미 단가 주니까 끝난 일인데 말이야. 이미 다 승사가 됩니다 싶어가지고 김 부장을 대신 내보낸 건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위에서는 오늘 계약이 체결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어제 저녁에 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퇴근해서 곧장 집으로 가는 거 봤나? 그게 아니라 혹시 연락이라도 될까 해서 말씀입니다.
여하튼 말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그 한점을 만나볼 테니까 연락 취하도록 해요. 예. 그 제일의 한전무가 말을 잘 안 들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거래 안 할 뜻을 비치던데 말이야. 아 오늘은 내일 중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명색이 전무야. 부장 내보내서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기업은 장사야.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와야 일이 끝나는 거라. 흥정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전무님이나 저나 회사에 들어가면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겠소? 네, 전 직책상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하지요. 바로 박 이사 당신 때문이요. 그 매끄러운 처세술. 나도 명색이 전무요. 전무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상담을 벌이는데 담당 이사가 얼굴 2번 내밀고 실무자한테 떠넘겨요? 대기업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고마웠어. 아줌마 이제 그만 가봐요. 괜찮아요. 저녁상까지 봐놓고 나갈게요. 그러면 다듬고 씻기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요즘 네 남편 일찍 들어오는 모양이로구나. 글쎄 정이사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절차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니까. 아 내가 내일 말이야 회사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당장 보내줘 두 사람. 119급이라도 돼. 이 얼굴이 팔린 아이들 말이야. 알았지? 일찍 들어오기로 약속했다니 이제 철이 좀 드는 모양이지? 글쎄 들어와야 들어오나 보다 하지. 철부지 사내 아이들 때문에 여자들만 몹쓸 인간들 되어가니. 너 미스터 강 정리 안 할 거니? 걱정 말어. 여자만 손해보고 살라는 세상 아니니까. 생각 고쳐. 남편 바람 피운다고 맞장 붙여서 남는 게 뭐가 있니? 결국 여자만 피해가 보게 되지. 이판 사판이야. 사내란 건 키워놓으면 죄다 저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미국 유학은 누가 보내주고 박사는 누구 덕에 됐는데 이제 와서 제자하고 놀았나? 그래도 애 아빠 체면을 생각해야지. 정신 차려. 남자들이 가정 위하고 처자식 위해서 고생 암내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알겠어? 이 사업 얘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은 인간적으로 술 한잔 나누시죠. 순수하게 말입니다. 네, 들어와요. 아, 어서 와요. 자, 저리 앉아. 아, 여긴 제일 통상의 한전문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봐요 박 이사. 아 대체 사람 어떻게 보고 있다 이 짓이요? 아 날 여자라면 흐물흐물 넘어가는 그런 인간으로 봤단 말이오? 아니, 전무님. 아,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아니, 전 다만. 듣기 싫어요. 박 이사 능력이 있고 솔직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음흉한 사람이구만 그래. 아니, 전무님. 얘 나가자. 네 남편 일찍 들어오기는 틀렸다. 나가서 저녁이나 먹자. 이따가 대구로 연락드리겠어요.
전무님, 나 제일 통상 포개도 좋습니다. 안녕. 반프로요. 잘 가. 제일 통상 놓쳤다고 회사에서 면책받아 줬습니다. 그러나 전무님께서 아실 건 아셔야죠. 저 어젯밤 김 부장한테 전무님 맡기고 다른 고객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집으로 전화해도 없던데요. 집사람하고 외식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에겐 사생활이 없습니다. 오로지 판매 실적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체 중역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노동만 파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명줄을 잘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거 회사에서만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 눈치 봐야죠. 그러나 이미 회사에서 파김치가 된 몸으로 마누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집사람하고 저녁에 함께 지냈습니다. 위로하고 속지 않은 뜻에서. 아휴, 이건 내 단단히 오해를 했었구만. 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 창피하겠으리? 짐도 있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도록 해요. 네? 자, 아유 참 사모님도 이렇게 반찬까지 주시고 택시값까지 주세요.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그냥 넣어두세요. 아유, 편하게 가도록 해요. 반찬이 안 먹으면 버리는 건데 뭐. 약은 드세요? 먹기야 하지만 금방 그렇게 효과가 나게 하겠어. 그거 약 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아, 머리턱에 온통 회사 일로 가득한데 양귀비가 온들 일이 되겠소? 전문의한테 진단 한번 받아봐요. 밖에서 아무리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천하를 내 수중에 잡았다 한들 아침 저녁으로 마누라에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는 그걸로 산송장이지. 사모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천하 보검도 안 쓰면 녹이 쓴다는데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자꾸 못 쓰게 된다고요. 알았어요. 빨리 가봐요. 조심해서 가요. 네. 이 세상에 저치 올라는 게 여자요. 있어도 곤란, 없어도 곤란.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돈 없는 명예, 명예 없는 실속으로도 안 되는 거라. 돈 있고 이름 있고 인물 잘나고 힘이 펄펄 넘치는 남자. 그게 어디 그렇게 흔해요? 그렇다고 여자 없이 살 수가 있느냐? 아, 자식은 누가 키워주고 자잘부리한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주나? 이 여 같은 여자란 건 말이야.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자, 전무님 일어나시죠. 제가 오늘 아주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좋지. 난 박이사 입에서 이런 말이 이때나 나올까 저때나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뭐야? 독서실에 가? 네, 집에선 집중이 안 돼요.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이 방이 뭐가 어때서? 집안 분위기 말이에요. 아빠 맨날 새벽에나 들어오고 엄마 밤낮 저녁 오면 시어머니 참매하고서는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어?
수고했어. 빨리 가. 너 들어오지 못해? 너 이대로 나가면 다신 들어오지 못해? 어? 무슨 얘긴지 알아들어? 좋아요. 하숙비하고 등록금만 내줘요. 이 집엔 얼씬 다를 테니까. 뭐야? 하숙을 해? 아니 돈이 써갔니? 너 같은 애 등록금 대고 하숙비 보내주게. 나만 못된 아이 만들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지하게 안 가요? 알았어. 일단 들어가자. 어? 들어가지 못해? 여수아, 너 이제 들어온 거냐? 아니에요. 나갈 거예요. 난 이 집이 싫단 말이에요. 현숙이 너 이리 와봐. 현숙이 너 아빠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아빠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저한테 생색내실 거 없어요. 진짜로 저를 위해 주신다면 이 집안 분위기나 좀 바꾸도록 하세요. 이 집안 분위기가 어째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저도 벌써 고1이에요. 알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미안해. 일찍 들어올 수가 없었어. 당신 오늘 홍보 담당 이사한테 전숙이 애들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면서요? 걔들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요. 당신한테 애들 보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회사 일 때문에 그 아이들 도움을 청했던 거야. 엉뚱한 상상 마라. 웃기지 말어요. 제 마누라 앞에서는 온유월 엿가락 같은 남자도 남의 여자 앞에서는 홍두깨 같이 날뛴데 고양이가 왜 쥐를 못 잡니? 그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야. 왜 안 잡는지 아니? 다른 데 가서 실컷 잡아먹었기 때문이야. 고정하십시오. 어미사님이 상무로 승진하신 건 지난 5월에. 아, 그만큼 실적 안 노는 사람 어디 있어? 엊그저께만 더 10억이야. 근데 잠깐만 후면 나보다 먼저 상무 자리에 앉혀?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엄상무님은. 아, 집어쳐요. 사장, 회장하고 사돈의 발전 안 걸리면 어디 있어?
얼씨구, 이게 웬 낫도깨비야? 가지치기를 의지하는 거야? 언제면 어때?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그때그때 잘라주는 거지. 휴가냐? 잘 내려왔다. 자, 기계도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법이야. 한 며칠 푹 쉬었다 올라가. 야, 이거 몇 년 만이지? 계좌통에서 소식 덜어 듣고 있었어요. 오, 이제는 완전히 사모님들이 딱 잡혔구만. 세월이 흐르긴 흐른 모양이죠. 그렇게 덜렁대던 조연출자께서 이젠 어엿한 중견 연출자가 됐으니 20년 동안 무대를 지켰으니까. 어때요? 다시 번역 시작해 올 생각 없어요? 창작극을 하세요. 우리 호흡에 맞는 걸로. 아휴, 저 고지. 자, 우리 차나 마십시다. 18년 만에 해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나가요. 혜자 불러내서 내가 오늘 술 한 잔 살 테니까. 글쎄, 내가 너무 소심한 탓인지는 몰라도 난 내일이라는 걸 별로 믿질 않아. 예측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기엔 인간 생명이 너무나 나약하고 덧없는 것 같아. 특히 우리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말이야. 10년 전부터 들어온 소리야. 그때나 지금이나 자넨 변함없이 피둥피둥하고. 변함없는 게 한 가지 더 있지. 난 내 인생을 두고 후회한 적이 없어. 가족과 함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며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인생은 마음 먹기 마련이야. 도시 생활이 너무 각박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내려와. 속 편하게 일해 먹고 사는 거야. 어떤 땐 허무한 생각이 들어. 2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쳐온 직장의 날 외면할 땐 말이야. 그런 직장에 매달려 살면서 아내를 내팽개쳐 놓는 얼간이 놈들이 더러 있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최후의 안식처를 말이야. 생각 바꿔봐. 자넨 말이야. 아랫도리가 튼튼해야 넘어지질 않는 거야. 연출 생활 20년이요. 처음 보는 순간 얼굴이 펴펴 내려앉은 생활의 권투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인생을 남편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세계를 찾도록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충고는 그게 전부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될걸? 빨랑하구나. 얘는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라고요. 출세에 눈이 뒤집힌 남편한테서. 큰일이야. 요즘 여자들 할 일 없고 뻔뻔스러워져서 말이야. 참. 실망했어요. 예술 한다는 사람의 여성관이 고작 그 정도라니까. 정확히 보고 있지. 요즘 40대 중반의 여성들 말이야. 이거 완전히 해방시대야. 셋, 넷씩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던 시대에서 완전히 해방. 이러니 여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 옛날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완전히 쭈구렁 바가지가 됐는데
요즘은 32전의 단산이야.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다림질은 세탁소에서 해줘, 밥은 전기밥솥이 해줘. 참. 아무튼 우리나라 산업이 여성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봅니다. 문명의 이기가 일을 다 해주지 뒤치다거리 하는 아이들은 없지. 게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모시지 이거 사람 취급하기냐고. 살 빼려고 또 사우나탕에다 헬스클럽에다 수영장에서 땀 흘려. 거기서 듣고 배우는 거 이거 아휴. 아유, 또 시작이야. 얘 나가자. 입이 생 걸 보니까 또 술고픈 술씨가 가까운 모양이다. 전무님, 박준호 의사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브하고 온 거야? 네, 좀 답답했어요. 기다렸어. 이번 인사에 불만 있어?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멀리 내다봐. 인생은 아직도 길어. 전 회사에다가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할 수모를 겪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후배가 선배를 앞질러서 상무가 됐다 이거지? 전 실적으로 해서 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자네 당분간 쉬면서 보약이나 좀 먹지 그러나. 요즘 아주 신경질적인데 말이야. 장사는 한마디로 흥정이야. 흥정은 끈기고 또 체력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또 성급하게 구는구만. 박 이사는 상법사무로 임기가 보장된 이 회사의 중역이야. 전무 아니라 회장님도 사표를 강요할 수가 없어. 제일의 한 전무가 얘기를 해주더구만. 요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구만. 우선 병원부터 다녀오지 그러나. 아니 전무는 가정은 인생의 경납고야. 하늘을 날다 마모되고 파손된 비행기는 경납고에서 수리가 되고 기름을 받아서 다시 출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납고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해. 정비를 못 받고 쉬지 못한 전투기가 재구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게 꼭 저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나도 옛날엔 그런 소리 많이 했어.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축 처진 사내가 됐다고 말이야. 그런 항변 역시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고백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내를 다스려야 해. 아내를 뭘로 다스릴 거야? 회사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 있어.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 참기름 공장이라는 말씀이군요. 기름을 다 짠 찌꺼기는 깻묵 덩어리를 내던져지는.
그렇게 되기 싫음. 건강 관리를 잘 해야지. 전무자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재백사하고 몸조리 좀 해. 정신병 의사도 좀 만나보고 말이야. 남자가 바람을 피우든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아무튼 바람을 피운다는 건 정신 세계가 황폐했다는 증거라고. 정신 차려야 돼. 인간은 결코 동물일 수가 없어. 인간은 아니 남자는 정신 노동에 시달리고 예술적인 창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남성적인 공격형을 상실하게 되는 수도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아내에 대한 직무유기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 응? 그런 남자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는 있냐 이거야. 응? 천박하고 염축되는 소리 안 들어?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회사 간부 정도인데 말이에요. 예술은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연극하는 것만이 예술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남자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을 이루고 나가는 거 이것도 역시 예술이라 이거야 나는. 그걸 이해 못하는 여자,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나가고 딴짓하는 여자, 이거 지구를 떠나야 돼. 알았어?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소인 그만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여자들 문제가 많아. 안 팔리는 연출자였을 때는 돈 벌어하고 앙알대다가 머리 싸매고 공부 좀 해서 이름 좀 먹고 돈 품깨나 만지게 되니까 이젠 사내 구실 못한다고 구박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남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취하셨군요. 아주 멀었어요. 나하고 함께 갈 데가 있어요. 어디? 호텔.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한 40대의 조로 현상입니다. 과다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감,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긴장감이 남성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푹 주무세요. 예, 첫째는 휴식입니다. 비켜요. 못 비켜. 아줌마하고 다투고 싶지 않아요. 비켜주세요. 주제 넘은 집 같지만 사모님 오시기 전엔 안 돼. 여행을 가더라도 엄마가 오시고 난 다음에 가.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집에 못 있겠으니까 가게 해줘요. 집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해. 하지만 어떻게 하니? 그게 바로 엄마 인생이고 아빠 인생인데 어른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접니다. 네. 젊어서 하는 예술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해. 이 가능성의 타진이지. 연출을 하든 희극 번역을 하든 적어도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음미한 후에야 뭘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의 튼튼한 지주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너 이번에 들어가면 좋은 작품을 구해 보내줄 테니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연수실을 따라온 거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심심한 여자도 아니고요. 전 다만 출세 때문에 시들어가는 제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니, 여태 안 갔어? 네, 이제 가야죠. 아유, 늦었어. 빨리 가봐. 응? 저 아저씨 들어오셨어요. 뭐야?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웬일이요? 이렇게 일찍?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당신의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도량의 넓은 놈도 못 돼.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삼갑시다. 이제는 의처증 같이 생긴 거예요? 세상엔 말이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체하고 사는 남자들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만 난 그럴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당신 받아봐요. 날 찾는 전화 알 테니까. 여보세요? 나야. 끝장났어. 뭐야? 그 사람이 알아버렸어. 결국 합의 이혼하기로 한 거야. 다행이다. 조용히 끝나게 돼서. 내 책임만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전세방 하나 얻어줘. 네 이름으로. 내일 집으로 와.
와서 얘기해. 그래, 끊는다. 이제 와서 쑥스러운 얘기지만 난 내 가정, 내 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우리 집안에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믿으세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당신 이상에만 충실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생활로 말해요. 부탁해요, 여보. 자네 집에서 쉬면서 보약이나 좀 먹지. 그러나 병원에도 다니고 말이야. 이 집이 싫어요. 히스테리로 가득 찬 미친놈의 분위기. 상무아니라 상감이면 뭐라나. 마누라 똑바로 못 쳐다보면 그걸로 죽은 인생이지. 오늘의 드라마를 보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아내의 위기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욕구 불만을 생각하셨습니까? 대개 남편들은 아내의 위기, 아내의 욕구 불만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그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선생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자기 그 문제하고 공통되는 게 있을 때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 핀트가 어긋났는지 몰라도 중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좀 봤습니다. 제가 중년이라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어떤 연령층에 속하더라도 그 이게 산다는 게 뭐냐, 나이가 뭐냐 이런 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조금 저도 좀 찔끔한 면도 좀 있고, 또 어떤 거는 나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좀 흠이라면 좀 특수한 계층에 있는 선택된 분들의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중년 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김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아 있는 그 엄마를 보고서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여성이 참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얘기라고 알고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멋진 노후를 위해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뭐 그 멋진 노후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희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재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그 일하는 그 박이사 남편, 그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왜 집에서 내조는 못할 망정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에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왜 그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바깥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그 아내가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과 가정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직장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박 이사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죠.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요. 그 흔히들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내는 자기 성취욕을 위해서 당신이 뛰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남편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가 이렇게 그 열심히 뛰는 거는 동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그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이제 어떤 행동 이런 거는 개인적인 이제 동기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에 대한 태도라든지 직장에서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당연시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우리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이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사람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지만 어떤 컴플렉스로서도 좀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주어진 거를 갖다가 적당한 선에서 소화를 해야지 꼭 초과 달성을 해야 만족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까지도 꺾으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가정 조금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할 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적인데 두 가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가 다 그 가정적인 그런 거에 우선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오히려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게 좀 자극이 될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지금 보태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환 선생님이 박 이사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일 많이 하는 중년 남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런 생활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남성을 능력 있는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남편, 좀 그렇게 생각해요. 김 사장님께서는 지금 직접 기업을 하시고 있고 또 아마 저런 중역하던 시절도 겪으셨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가정적으로 볼 때 신뢰합니다. 남편 점수는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시원찮으니까 맨날 혼나겠죠. 조금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몇 시쯤 퇴근하십니까? 퇴근은 회사 퇴근은 원래 7시인데요. 귀가 시간은 보통 12시에서 2, 3시 정도. 네. 그럼 퇴근 시간과 귀가 시간 사이에 그 갭은 뭘로 메꾸십니까? 일이죠. 일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접대도 있을 거고요. 네. 그게 뭐 어떤 로비의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접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에 대한 어떤 감독도 있겠지만 주로 접대가 좀 많습니다. 네. 일요일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로 일. 거의 그렇습니다. 한 몇 개월에 한 일주 정도 쉽니다. 실제 박 이사라는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부인께서는 지금은 좀 많이 길이 들여졌다고 할까요? 네. 상당히 저도 그동안 그 길을 들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네. 뭐 이러는 사람들 되게 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 박 이사도 그렇고 다 처자식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물론 그 지금 그 자식하고 남편에 대한 딸이지만은요. 대한 그 부인의 그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적으로 저도 옳다고만 생각은 안 하지만은요. 그 남편의 태도에서 저는 사실은 더 문제를 많이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풍조랄까 이런 게 장사를 할 때 꼭 로비를 갖다 뭐 밤늦게 해야지 뭐가 되는 이런 풍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거기다 곁들여서 본인의 그 성취감 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어떤 그 술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까지 넣어서 어떤 때는 그 뭐라 그래 핑계를 댄다 그럴까 말이죠. 이거 전부 다 당신들을 위한 거다, 가정을 위한 거다, 또는 뭐 직장적이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의 그 어떤 문제를 갖다 거기다가 보태져서 더 사회적인 문제까지 자기 문제까지 다 보태져 가지고 가정을 갖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 방기한다 그럴까 더 그냥 쳐버려두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 사장님께서 무슨 문제가 개인적으로 많으시길래 그렇게 지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는 아니 근데 제가 좀 방향이 틀려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에 대한 문제에 약간의 그 결함을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이렇게 어느 기반 위에 섰다는 건 이 박 이사 같은 사람, 뭐 중소기업인들, 물론 근로자도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만 근로자들은 8시간만 근무하면 퇴근하거든요. 그러나 그 8시간 퇴근 후에도 다시 한 8시간을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건 왜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떻게 국부적으로 가정에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되고 가난이라는 허울을 벗고 될 때까지는 저렇게 뛴 사나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부인에게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집안 그 살림 장만하고 그럴 때는 뭐 여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고독감도 오고 그러는데 인간은 꼭 누가 이렇게 묶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유스러워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자유롭다, 넓은 의미의 자유라는 것은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 고독한 것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불안이니까 자유니까 저는 그 여성이 원하는 자유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방청석에 캠브리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나와 계시고 또 많은 여성들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죠. 오늘 드라마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 회사의 밑에 있는 다방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는 얘기를 묻고 그러죠. 회사에까지 가서 그래야 됩니까? 그 부인의 입장이라면은 그 밤에는 도저히 그 남편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남편이 허구한 날 늦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갈등에 쌓였기 때문에 낮에 한 번쯤은 불쑥 찾아가서 그 확인하는 정도라 그럴까요? 남편이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 단 1분이건 5분이건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속에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고1 되는 딸이. 그 부인은 그 딸을 잘 교육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인이 딸을 잘 교육시켰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딸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공동 작품이거든요. 네. 그 공동 작품을 엄마한테만 위임을 한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빠는 몹시 바빠서 밖에 나가 계시고 엄마는 집에 계신 분입니다. 일하는 분이 아니고 그때 가정교육은 누가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지금 통상적인 것은요. 엄마들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하다시피 하시는데 엄마한테 위임하기 이전에 아빠의 조금 사랑이 조금만 깃들여졌더라면은 더 좋은 딸, 더 좋은 성격을 가진 딸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30대시죠? 예. 드라마 속에는 물론 40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40대 남자들 중에 부인이 불평 한마디 안 할 정도로 그 모든 걸 다 만족시켜주는 남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있다고 한다는 그 사람 자체가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대로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가장 제 피부에 와 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남자가 사실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여자가 내 남편이 저 정도 하는데 정말 불쌍하구나 내지는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여자한테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그 참 뜨거운 애정이 늘 변치 않으리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변치 않으셨죠? 글쎄 그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도 크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그 그윽한 손길이라든가 이걸 원하는데 남편이 그걸 해주지를 않는다고요, 전혀. 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많이 바쁘시긴 모양이죠, 박 아버님. 많이 바쁘셔요. 지금 여기 이 드라마의 그분하고 똑같아요. 어쩜 내 남편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부인에게는 점수는 없으시겠지만 예. 사회적으로는 점수가 있으시겠네요. 있죠. 그러면 인간 로봇이라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하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로봇입니까? 글쎄 너무 주어진 일에 충실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드라마 속의 박 이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그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 같은 직장인으로서 참 좋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정에 있는 아내가 그 정도로 방황을 하는 그것을 다소나마 그 따뜻한 손길로 도닥거려주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좀 그것이 현실이라면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박관장님께서는 기과도 일찍 하고 승진도 잘하시고 또 아내도 잘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까? 뭐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기가는 일찍 하는 편이에요. 일찍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이 기가가 승진이 늦지는 않으시고요. 예, 기가하고 승진하고는 상관은 없는 네,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상으로 볼 때는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고 봐요. 네. 이거는 아주 극히 현실적이고 또 현대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까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그 남편이 그 갈등하고 그 괴로움을 겪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아내보다는 남편 쪽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막 이렇게 눈물까지 이렇게 흘릴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나의 남편이 이 드라마 속의 남편이다 이런 경우가 됐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드라마를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실 뻔했답니다. 남편이 불쌍해서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 바람은 안 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회사에서 바람직한 인물로서 모든 일을 책임 있게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건강을 잃고 좌절할 때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건강을 잃었으면서까지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또한 직장인으로서도 그렇고 그 좌절감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바람을 안 핀 거, 남편이 바람을 안 핀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바람을 안 피는 대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걸 보면 바람 필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남자?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직장에 이제 매이고 쫓기다 보니까 가정을 충실히 돌보지 못하고 또 아내의 그 성적 충족감을 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선도 선뜻 나서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이 임상에서 말입니다. 지금 어느 분 말씀은 부인이 호텔로 다른 남자하고 걸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지조차 못했다 그러시는데 정신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 같아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분은 뭐 어떤 그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소 성취욕, 공격적인 욕동이랄까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결국 어떤 사회적인 체면, 사회적인 거에 자기가 꼭 맞춰가야 된다, 완벽하게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오히려 더 하지 않았을까. 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보다 우선은 좀 그런 대로 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꼭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 완벽한 그런 걸 갖다 추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는 게 또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사장님이 박 이사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동정론도 나오고 책임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미 이사로서 한계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은 집이 들어가서 전혀 맥을 못 추는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밖에 와서는 전무가 집에 가서 보약 먹고 쉬라 할 정도로 체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중역이 뭡니까? 무고울중자, 역활력자. 중역은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중역으로서 한계에 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도태되거나 좌절할 수는 없겠죠.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인 이상 어떻게 체력을 양쪽 가정과 직장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부인이 좀 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줘서 재기할 수 있게끔 네. 지금 그렇다고 완전히 좌절된 건 아닙니다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부인의 역할이 더
남편을 위해서 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선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 내조가 언제까지가 내조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정상에 올라가면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편만 좋은 의자에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의자, 성취한 남자로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디 앉습니까? 앉을 수가 없죠. 무릎에 앉거나 아니면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뭐 노후 이러는데 전 요즘 그 왜 관광 붐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잘 걷지도 못하면서 여행하는 그 부부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노후의 어떤 즐거움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이서 지금이라도 일요일 날 여행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의견 중에는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다정한 남편이 돼서 그 대신 승진이 늦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고 좀 소홀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해라 그런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연령 전 생각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드라마에서 나오시는 보다 젊기 때문에 좀 젊었을 때는 좀 올라가는 거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뭐 이제 우선 그러면 그건 아니고 또 하나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할 게 조금 이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한테 오시는 그 주부 분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때 출세를 좀 못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개는 너무 바쁘고 뭔가 표현을 안 해주고 늦고 그러다 보니까 쓸쓸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돈을 번다, 열심히 일한다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은 가정의 어떤 그 행복,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 선생님 저 의자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이 성공했을 때. 그 여자가 소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꾸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인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같이 성공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남편이 만약에 출세해서 사장이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사장 부인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게 옛날에 그 쫄병 시절에 쫄병이라 괜찮아요. 네, 평사원 시절에 부인 됐을 때 생각은 안 하고 사장 부인 됐을 때 생각만 한다 그러고 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부인은 옛날 평사원 부인으로 남아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기쁨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요구합니다.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 사회가 점점 모계 사회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한 영향도 엄마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가정 교육에서부터 해서 그 여자가 자기 개발할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모든 걸 남자들이 이끌어줘 가지고 남자에 의해서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 평생 교육이라고 그래서 참 많이 여성들이 눈을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고 고독해하는 것은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의 그 고독이라는 건 더 못 견딥니다. 여러 사람이 버리는 건 견딜 수 있어요. 또 나가면 다른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단 한 사람의 남편이 버리는데 그걸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런 그게 더 문제,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 같아요. 그 사장 부인이 됐다고 그래서 반드시 좋다 또 나쁘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좀 어느 정도 더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그런 대화 자체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도 싫어하고 부인도 싫어하는데 난 출세하는 게 옳은 거다. 남자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사를 갖다가 전부 다 의논해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냐 하는 거는 가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여자분께서 단 1분이건 혹은 단 10초건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남편과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사 근방에 와가지고 그 1분이고 10초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그 박 이사의 그 근본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을 뭐 잘하고 자기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서지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한쪽 망가지고 나서 성공하는 건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그렇더라도 가령 이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처럼 또는 다른 분처럼 시간적으로 따져서 뭐 그냥 3년이다, 2년이다, 5년이다 하는 기간을 고독하게 보냈을 적에 그 시간의 공백은 누가 메꿔주는 거냐 이거. 아무도 못 메꾸죠. 남편은 성공으로 메꿨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가 항상 손해보고 근데 대개 남편이 결혼 초에는 아내로 데리고 있다가 먹여 살리고 사랑하고 뭐 열심히 돌봐주다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 아내는 자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그렇지만 여성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아내지 어머니 역할을 그다음에 자기가 어머니가 될 또 그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아이도 어머니, 아이한테도 어머니고 남편한테도 어머니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욕심. 네. 이 드라마에서요. 그 박 이사의 그 사업적인 그 어려움 그게 지금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전문인가요? 그분하고 상담이 깨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잠깐 어필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그 상담이라는 게 어렵고 그 남자의 일이라는 게 그 어렵다는 게 그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이게 뭐 이렇게 접대를 한다, 술자석을 갖는다. 좋죠. 얘기하기 뭐 주지웅님의 젊은 자들 끼고 술을 먹는다. 얘긴 좋죠. 그러나 그 같이 그 자석을 하는 자리가 그 바늘방석에 앉는 그런 자리고 그 성사시키기까지 그 책임이랄까 그 하는 과정의 그 어려움 그런 걸 안에서는 모르고 계세요. 부인들은 모르고 그저 그 결과만 가지고 위장 항상 뭐 일을 핑계대고 뭐 아가씨들하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그 통례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우리 사회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언제 바로 잡습니까? 박 이사는 아가씨들하고 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게 아니죠. 처음에 시도를 했죠. 했는데 그 상대편 전무가 화를 내니까 그만둔 거죠. 항상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건 아니었죠. 그 상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김 사장님 그런데 그 유능한 중역들이나 유능한 기업가들 중에는 부인의 불만 같은 거 듣지 않고 회사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해 나가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는 안 처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런 게 상담을 갖다가 꼭 정말 그런 데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로 좀 삼아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런 걸 갖다 못하고 안 하고 그런 사람이야 어디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즐기는 측면도 있어야 가서 뭐 어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적인데 그런 거를 가정 이런 그 애들 교육이고 뭐고 다 맡아서 하고 나는 그저 뛰고 갖다 뭘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저기는 하나 그 가정이 희생이 돼야 된다는 희생 쪽으로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더군다나 그런 풍토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사로서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담은 그래도 조금 더 그렇게 2차, 3차 꼭 여자 안 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갖다 어떻게든지 이끌어 나가야지. 거기에 더 보태져서 이 사람은 맞춰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고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김 사장님께서는 그 아까 처복 말씀도 하셨는데 저렇게 외로워하는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일에 남편을 뺏긴 아내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잠깐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참는다, 그 내절을 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이사가 아주 그 회사에서까지 버림받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사회가 그만큼 냉정하다. 그런 각도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조직이라든가 바깥 세상이 그렇게 냉엄하다.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미리 단도를 하고 남편을 도와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가정을 위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여사님께서는 저렇게 일만 알고 죽기 살기로 뛰는 그 남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일을 다 두고 어떻게 가실까? 저는 시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그 많던 일을 어떻게 놓고 갔나? 뭐 그런 시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졌었는데 역시 일이 다는 아니니까 가정도 돌보시고 또 그렇게 불쑥 남편의 얼굴을 낮에 보고 싶다고 찾아온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럴 때 회사 다 집어치고 나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그 남편들은요 저는 그게 사실 무능한 남편인데 좀 유능하게 일을 전부 자기가 하려고 들지 말고 유능한 부하를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일을 나눠서 하시면은 훨씬 요령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를 보신 남편 여러분 대단히 기분 나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몸 100%를 다 자기 일에 자기 회사에 다 바치지 마시고 부인에게도 바치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나이로서 출세할 권리는 있지만 아내를 외롭게 할 권리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아내를 그냥 내조자, 동거인 그러다가 타인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내를 하나의 여자로 생각해 주셔야만 됩니다. 깊은 밤 혼자 돌아누워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돌아누워 잠자는 남편 뒤에는 반드시 잠 못 드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 드릴까요? 일요일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유능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요일 일까지요. 그리고 일요일은 충분히 아내와 가족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내를 혼자 두고 코 골면서 잠들지 마십시오. 그럼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부인이 눈 흘겨 볼 겁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